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문자의 내용은 SSR을 이용한 히팅 장치, 그죠? 히팅 장치의 회로를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리는 그 회로라는 게 전기 회로 같은 경우는 그 룰이 있어서 그대로 했지만 사실 SSR 같은 걸로 해서 회로를 만들면 다이아그램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부품의 옆에 있는 회로를 인용을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즉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밖에 잘 쓰지 않지만 DX4라는 이런 한영 넋에서 나온 온도 조절기를 쓴다 그러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회로를 따로 드리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품이 무엇인 거에 따라서 내가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골자는 뭐냐면은 SSR을 이용해서 히팅 장치를 만들다 보면 과열에 의한 알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알람이 발생을 하면 이 알람이 발생을 했을 때 원천적으로 히터의 전기를 끊어주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MC 전자 개폐기를 전자 접촉기라고 그러죠. 접촉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거 굳이 이걸 왜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회로를 한번 그리고 말씀드릴 텐데, 실제 이 컨트롤러나 SSR이 문제가 아니라 그쵸. 컨트롤러의 문제가 아니라 SSR의 원천적인, 그죠? 단락이 발생을 하면, 즉 쇼트가 발생을 하면 컨트롤러와 관계없이 열이 계속 올라갈 수 있죠. 히터에다 전기가 계속 공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예 그쪽으로 가는 전기를 전자 접촉기를 이용해서 끊어주는 거죠. 끊어주고 뭐 경보기나 아니면은 부저라던가 이런 거를, 아니면 경광등을 그 동작시킬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SSR에 대한 그 주회로를 한번 그려 볼게요. 주회로를 그리고 전자 접촉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모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주회로를 한번 그릴 겁니다. 주회로가 그분이 사용하시는 게 보통 220V에 220V에 4.5 kW 요 정도 히터를 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은 이제 MCCB가 아니라 ELB라 그래서 다른 걸 쓰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MCCB를 쓸 거예요. 배선용 차단기를 쓰고 이렇게 두 개를 써서 요 밑에다가 SSL한 기호를 좀 그리기가 좀 애매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히터 이걸 SSR이라고 할게요. SSR의 기본적인 동작이 이렇게 돼 있다. 저는 이제 단상을 쓰지 않고 삼상을 쓸 거예요. 삼상인데 쓰는 건 단상만 쓸 거죠. 두 가닥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회로는 만들어졌고, 보조회로는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하겠죠. 퓨즈 하나 달고 이렇게 전기를 넣고 이렇게 넣고,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셀렉터 스위치나 토글 스위치를 써서 꺼주는 것도 하나요. 흔히 얘기해서 얘는 히팅 온이죠.
얘는 X1이라고 그럴게요. X1. 그래서 얘가 TC, 여기 열전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썸머 컨트롤러, 온도 조절기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온도 조절기. 온도 조절기를 동작을 시키고 같이 동시에 MC도 동작을 시킬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MC가 아니라 아예 없죠. 지금은 없죠. 지금 없습니다. 없으니 이렇게 그냥 그렇게 온도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고 온도 컨트롤러가 이게 이제 그 SSR을 동작시키려고 그러니까 SSR용이에요. SSR용이다 보니까 SSR 컨트롤러가 4번과 5번에 의해서 SSR이 동작을 하는 거죠. SSR이 동작을 해서 SSR의 그 4번과 5번이 동작을 하면 이 SSR이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요. 원래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과열이 됐을 때 그분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기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알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알람이 2번과 3번이 A 접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열이라던가 아니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동작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흔히 아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 써놓게 돼요. 이렇게 4번과 5번으로 해서 SSR이 동작을 한다. SSR 뭐 이거 뭐 몇 볼트 출력이지? 12볼트 출력이네요. 그래서 4번과 5번으로 SSR을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자 접촉기를 하나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전자 접촉기는 이렇게 그릴게요. 전자 접촉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 히터, 이건 MC, 4번과 5번은 SSR.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MC의 주접점을 이용해서 히터로 가는 거죠. 하나 더 걸러주는 거예요. 실제 SSR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단상이지만 단락이 발생을 하면 로드라고 써있는 위쪽에 있는 두 개의 그 단자가 서로 달라붙거든요. 붙어가지고 단락이 발생을 해갖고 계속 전기가 통하는 거야. 컨트롤러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끊어주려고 SSR에다가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접점이 붙어가지고 접점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무접점이지만 연결이 돼서 전기가 계속 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들 거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얘가 동작을 할 때 MC까지 동작을 할 거예요. MC까지 동작을 하면 전원을 켜자마자 컨트롤러에 전기가 가고 SSR이 동작을 하면서 이쪽으로 전기가 동작을 하겠죠. 전기가 흐를 거예요. 이렇게. 그때 MC도 동작을 하니까 히팅이 됩니다. 히팅이 되고 있고 열전대에 의해서 열이 설정된 온도까지 도달하거나 그러면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하면서 SSR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알람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알람이 발생될 때 접점을 쓰는 거거든요. 여기도 알람 발생이 A 접점이에요. 그냥 A 접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A 접점으로 동작을 했을 때 여기서 끌어가는 게 좋겠다. 어차피 스위치로 하나 쓰니까 이렇게 해서 A 접점으로 알람이 발생을 해요. 알람이 발생을 하면 저는 여기다가 X1이라는 릴레이를 하나 장착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릴레이가 동작을 하겠죠. A 접점으로 해서 릴레이가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X1에 B 접점으로 연결되어 있다가 X1이 동작을 하면 A 접점으로 바뀌겠죠. A 접점으로 바뀌면서 얘는 MC가 끊어지니까 히터로 가는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서 실제는 아무 동작을 하진 않아요. 응? 여기까지 SSR은 살아있고 전기가 살아있고 동작을 하지만 여기에 다시 이렇게 끌어다가 X1의 A 접점으로 경광등을 한번 경광등을 동작을 시키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알람이 울려서 전기가 끊어져 있는 상태고
실제로는 경광등이 울리니까 아 이게 과열이 됐나 보다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뭐 있겠어. 여기다가 그냥 과열 방지기에 삐접점을 쓰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돼도 그 히터를 관리하는 이 컨트롤러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전기가 인가되지 않아도 속에 있는 우리 SSR이니까 트라이악이라는 부품이 단락 서로 붙어서 계속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얘하고 관계없이 과열 방지가 달려 있어도 관계없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히터로 가는 전기를 끊어주는 거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열에 의한 알람이거든요. 과열. 열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실제 동작을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열이 이제 일정하게 떨어지면 사실 여기서도 저도 불합리한 게 살짝 있기는 해요. 만약에 설정된 온도가 제가 이제 온도계 70도에 설정을 해놨는데 70도에서 플러스 2도 정도가 올라갔어. 그럼 72도부터 알람이 발생을 해요. 알람이 발생을 하는데 이 알람이 발생을 하다가 몇 분 후가 지나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경광등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유지를 시켜서 계속 경광등이 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설정된 시간 이후에 시간이 아니라 설정돼 있다가 온도가 제 온도로 떨어져 버리면 얘가 바뀌거든요. 바뀌어서 또 과열이 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온도 컨트롤러의 문제점을 MC가 대신해서 온도를 또 맞출 수는 있어. 맞출 수도 있고 두 번에 걸러서 맞춰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알람 기능을 잘만 이용하면 70도에 설정을 했는데 한 72도 되면은 전기를 끊었다가 70도로 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갔다가 요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걸 그냥 두는 거죠. 자기 유지 안 시키고 자기 유지를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유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X1 자기 유지를 딱 시켜서 이렇게 시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저는 지금은 하지 않고 이렇게만 쓸 거예요. 이렇게만 쓸 거예요. 과열 방지기 없어서 저는 과열 방지기 안 달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찾기가 힘들어서 과열 방지기 달지 않고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동작을 시켜보고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SSR이 고장난 걸 가지고 해볼 거예요. 고장난 걸로 해볼 거고, 지금 DX4는 열전대는 연결해 놨습니다. K타입의 열전대 연결을 해 놓고 히터와 그저 사출 성형기 노즐과 히터를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쓸 것이며, 설정은 좀 따고, 이게 이제 고장났어요. 고장난 걸 전제로 해서 문제가 무엇인가, SSR이 단락 서로 붙었을 때, 단락이란 말이 원래 서로 붙은 거예요. 끊어진 것을 단선, 단락은 서로 붙은 거, 그죠? 단선, 쇼트, 뭐 단락이란 말은 쇼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놓고 할 겁니다. 그래서 SSR이 1차 측에, 이 SSR은 뭐 겉으로 봐도 고장난 것 같아요. RST 그러면 S는 괜찮은데 R과 T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락이 생겼어요. 서로 붙어버렸다. 붙었다는 전제를 두고, 자, 그래서 이렇게 R에 하나 물려놓고, N에도 뭐 T지만 T나 뭐 1, 2, 3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1차 측에 물려놓고 2차 측은 그냥 히터를 연결할 겁니다. 이거는 히터.
히터를 연결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건데, 컨트롤러와 관계없이 열 올라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터만 연결한 거죠. 지금 히터만 연결해서 아무것도 연결한 거 없잖아요. 히팅을 한번 시킵니다. 지금 차단기 올렸어요. 자, 올렸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클램프 메탈을 이용해서 실제 히팅이 되고 있는지, 히터 쪽으로 전기가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0.5A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0.5A. 이쪽은 그렇죠. 거의 다 0.5. 1차 측 0.5, 2차 측 0.5. 0.5A가 흐르고 있다. 자, 220에 0.5A. 그러면 얘가 거의 120W 짜리라는 거예요. 저기 딱 써있네요. 115W 짜리네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실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도에서 23 어디냐? 그렇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즉 컨트롤러가 없어도, 컨트롤러가 지금은 없잖아요. 아예. 이 SSR이 실제는 이제 고장이 났어요. 1, 2, 3이라고 치면 RST라 그러면 두 상이 지금 서로 연결돼 가지고 히팅이 되고 있으니까 온도 컨트롤러하고 관계없이 열이 올라간다. 온도 컨트롤러가 얘를 제어하기 위해서 입력치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도 올라간다. 그래서 중간에 전자 접촉기를 하나 달면 얘를 끊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온도 컨트롤러 한번 달아볼게요. 자, 온도 컨트롤러 선이 또, 자, 일단 R에서 220짜리니까 이것도 연결한 다음에 찍도록 할게요. 아니면 나중에 빨리 돌릴까? 손을 많이 찾아놨는데도 없네요. 간단하게, 자, 여기 보시면 4번이 플러스, 4번이 플러스, SSR로 출력, 오 번이 마이너스. 일 번은 연결을 해놨고, 아까 잠깐 열을 올렸었으니까 온도가 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온도 열전되는 K타입.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보이나? 자, 이게 왜 안 들어오지? 들어왔나? 들어온 건가? 들어왔네. 잘 안 보여. 이게 지금 SSR이 불이 들어왔는데도 안 보여. 너무 밝아서 안 보여. 밝아서 안 보이니까 들어왔다는 걸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열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불이 너무 그러니까 조명이 밝아서 안 보이니까 제가 출력이 나오는지 확인할게요. DC.
자, 11.49, 11.5V 지금 출력이 나오고 있죠. 출력이 나오고 있고 알람도 나와요. 알람도 왜 나오냐면 이것도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저온 설정을 했는데 저온이라는 거죠. 온도가 설정된 온도보다 낮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네. 떨어졌고 이제 그건 없어져, 알람은 없어졌고 62도, 63도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온도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0.51, 0.5A 좀 흐르고 있고, 자,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얘가 꺼질 거예요. 아우트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우트가 나오고 있는데 설정된 온도가 70도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아우트가 이제 PID 제어 방식이다 보니까 살짝 들어갔어요. 자, 제가 이제 상한을 그러니까 2도를 놨거든요. 편차를 2도 놨기 때문에 72도 이상이 올라가면 이제 알람이 울리는 거죠. 알람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 과열이라고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컨트롤러 지금 여기 아우트 안 나오잖아요. 아우트가 안 나오고 출력도 DC 출력도 자, 안 나오고 있죠. 출력도 안 나오고 있는데 온도는 계속 올라가. 즉 SSR이 지금 속에서 단락 서로 붙었다는 소리예요. 이러면 온도 컨트롤러에서 컨트롤을 그 아웃을 보내지 않아도, 아우트를 보내지 않아도, SSR이 동작을 하지 않아도 히터의 전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죠? 0.5A. 이럴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약에 과열 방지기 지금 끌게요. 지금 온도가 90도가 넘게 올라가는데 과열 방지기를 달아서 SSR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도 과열이 된다는 거예요. 과열이 될 수밖에 없다. 알람은 계속 뜨고. 그렇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전자접촉기를 하나 단다는 소리예요. 전자접촉기를 하나 단다는 소리인데 얘도 사실 뭐 지금 보면 얘는 잘 맞진 않아. 얘가 뭐 20도 요거밖에 안 올라가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네. 이쪽보다. 지금 100도가 됐는데. 그래서 이 적외선 온도가 잘 안 맞아. 자, 100도가 넘어갔어요. 지금 동작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꺼져 있는데도.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자접촉기를 하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장난 회로에다가, 고장난 회로에다 그냥 할게요. 히터가 좀 뜨거울 텐데. 자, 고장난 SSR에다가 전자접촉기를 하나 달 겁니다. 전자접촉기에 SSR 2차에 물려있던 걸 이렇게 전자접촉기에 2차 측에 연결을 하고, 이건 아까 회로를 봤으니까 뭐 다 아실 거니까, 그리고 SSR의 2차 측, 그러니까 지금 SSR은 전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연결이 되어서 트라이악이라는 게 단락이 발생을 해갖고 계속 지금 전기를 인가하는 거죠. 자, 이게 조금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나네. 이렇게 다르면 SSR과 그 전자 접촉기를 지금 직렬로, 주 접점만 직렬로 연결한 상태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동작을 시키면 열 안 오르죠. 당연히 열이 안 오르죠. 전자 접촉기가 동작을 안 했으니까 열이 오르지 않아요. 아까 100도였기 때문에 지금 열이 아직도 안 떨어졌네요. 아직도 안 떨어져갖고 지금 73도나 올라가 있네. 알람은 걸려 있어요. 왜? 상한을 제가 2도에 놨거든요. 2도 편차에 놨기 때문에 72도 이상이 이제 72도부터 아마 알람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2도 편차를 놨으니까 2도 이상, 2도까지 지금 알람이 울리네요. 알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알람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얘가 떨어지게, 그래서 알람 발생 시, 이걸 또 그려봐야 되나? 알람 발생 시 얘가 지금 A 접점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70도에 설정을 했잖아요. 70도에 설정을 해놓으면 알람이 지금 이벤트라고 하는데 알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알람이 2번과 3번이 A 접점으로 뵙기 동작 한 번 하나 갖고 온도가 낮을 때 또 높을 때 두 개 다 동작을 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온도가 낮을 때 알람을 울려주지 않거나 않게 하거나 온도 편차를 높게 두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온도 컨트롤러의 주요 기능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좀 저희 하나 찾아놨는데 LS3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경보 기능 선택 중에 여기 보죠. 범인 내 경보. 그러니까 실제 온도를 설정을 하면 70도 설정을 하면 70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경보 시스템을 쓰겠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을 진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알람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이거 딱 키면 처음부터 지금 70도잖아요. 70도니까 이제 10도를 여기 보시면 하한치의 폭을 좀 내려볼게요. 하한치를 2도 해놨어요. 하한치 2도면은 괜찮을 것 같네. 2도면은 2도 70도니까 68도까지 떨어지면 이제 알람이 발생을 하겠네.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꺼놨다가 동작을 지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켰어요. 지금 63도까지 떨어졌네. 63도까지 떨어졌으면 지금 봐서는 여기 알람이 울려야죠. 그죠? 아까 하한치가 2도로 놨잖아요. 편차를 2도로 놨기 때문에 여기 10도로 놨네. 10도로 놨어. 이거 좀 줄여볼게요. 이것도 한 3도로 놓을게요. 3도 이제 알람이 울려야 돼. 그죠? 지금 알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 과열이 발생을 했을 때 알람을 울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지금 계속 지금 낮은 온도죠. 처음에 올렸을 때 낮은 온도잖아요. 낮은 온도도 지금 하한치에서 지금 알람이 발생을 했어요. 이럴 때는 좀 매뉴얼을 잘 보시면 원래는 뭐 여기 그 화살표 아래와 위 걸 동시에 눌러서 하라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안 돼서 제가 여기 보니까 노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그걸 노멀로 해놓고 여기 바꾸는 거야. 설정을 이렇게 켜놓고 여기를 누르는 거죠. 지금 노멀로 했더니 SL1이 나오고 두 번째 SL3였죠. SL3에서 여기 보시면 범인의 경보 이게 있어요. 이걸 0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옮겨가지고 얘를 0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건 안 되네. 끄고 다시 슬라이드 스위치를 원위치 시키고 하게 되면 아까 하한치 경보가 계속 안 나와요. 설정된 온도 70도까지 도달한 이후부터 2도가 낮아지면 아까 3도였죠. 3도가 낮아지면 알람, 2도가 높아지면 경보가 울려서 상한 알람 이렇게 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알람이 발생을 하니까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접촉기 하나 붙여놓고 그때 알람이 발생을 했을 때 마그네트를 동작시키는데 딜레이를 하나 써서 쓸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에 B접점을 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B접점으로 쓸 수 있는 이 주접점 B접점으로 있다가 얘가 동작을 하면 떨어지면 좋은데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전자접촉기는 B접점으로 해서 주회로를 동작시키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온도 컨트롤러를 더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는 한번 과열이 됐을 때 알람을 발생시키고 자기 유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저거는 나중에라도 물어보시면 그때 하고 오늘은 그냥
과열이 됐을 때, 온도 컨트롤러가 고장 났을 때, SSR이 고장 났을 때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원천적으로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그 회로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자접촉기 연결하기가 다소 지금 SSL이 고장났다는 전제예요. 어차피 지금 고장났고, 그래서 N은 미리 연결을 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나온 회로는 제일 마지막에도 한번 사진 찍어 올릴 것인데,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지금 그 온도 컨트롤러에서 알람이 발생했을 때, 자, 이걸 쓸게요. R로 해서 릴레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R, 여기 이벤트라고 할 수도 있고 알람이 있어요. 알람의 접점이 2번과 3번이 있는데 C 접점이든 A 접점이든 아무데나 일단 먼저 하나 넣어놓고 A 접점으로 이제 나올 거죠. 얘가 자, 전화가 오네. A 접점으로 나와서 A 접점으로 나와서 릴레이를 동작시킵니다. 그럼 릴레이를 동작시킬 때,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릴레이를 동작시킬 때 마그네트를 B 접점으로, 그죠? B 접점으로, 원래 알람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짧은가? 좀 짧은 듯한 느낌이. 하나 빼고 일단 이것도 쉽다. 경광등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물릴게요. 회로는 그대로고, B 접점, 릴레이 동작, B 접점을 해서 전자 접촉기 동작. 이건 회로대로만 만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SSR은 고장 났고, 자, 그 다음에 경고 램프를 이걸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램프를 램프 경광등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할게요. 릴레이의 A 접점을 이용해서 릴레이가 동작을 했다는 것은 알람이 발생을 했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릴레이 꽂고, 지금 SSR이 고장났고
단락에 의해서 알람이 발생했을 때 히터에 전기가 인가되지 않는, 지금 이제 켰습니다. 54도까지 떨어졌네요. 54도까지 떨어졌고, 이거 왜 안 붙지? SSR 동작했고, 전자 접촉기가 지금 동작을 안 했습니다. 어디 선이 빠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빠져. 이쪽이 빠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자 접촉기 붙고 SSR 붙고 온도가 53도인데 동작을 하죠. 알람 발생하지 않았고, 여기 알람 발생하는 경보 인데 발생하지 않았고, 54도 55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SSR은 고장난 거고 단락이 발생을 했고, 지금 온도 히터의 전기는 0.5A 흐르고 있고 63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65도. 자, 지금 보니까 바로 끊어졌어요. 하한치에 들어가도 끊어지네. 이러면 피곤해지네. 이러면 또 이제 하한치가 떨어졌으니까 알람은 꺼지겠죠. 알람이 요거는 좀 피곤해지네. 다시 한번 그 하한치는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하한치에 걸려도 얘가 발생을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한치는 끄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SL3의 그 범인의 경보를 했더니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한치에서 리셋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상한치 하나만 쓸 거예요. 상한치 하나만 쓰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빼서 조절을 해갖고 SL을 1번으로 다시 바꿨어요. 그냥 상한 및 하한 경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자, 온도를 올리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53도까지. 그래서 하한에 보면, 하한을 제가 지금 몇 도로 설정을 해놨냐면은 뭐 범위를 좀 폭을 좀 크게 했어요. 아래쪽 35도까지 설정을 해놨는데 실제 온도가 좀 올라가 있으니까 더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아예 광범 조금 러프하게 설정을 해놓고 상한치에도 사실 그래요. 상한도 보면 지금 제가 2도로 해놨지만 과열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알람을 올려주려고 그러면 2도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도까지 한번 설정을 하겠습니다. 10도까지 설정을 해서 10도 이상을 벗어나면 알람을 발생시키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71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70도니까 80도가 넘어가면 알람이 발생을 하겠죠. 그럴 때 경보 램프를 켜주고 또한 전기도 끊어주는 거야. 끊어주니까 또 어느 시간이 지나버리면 리셋이 돼요. 10도 이하, 그러니까 80도에서 상한치 알람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81도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는 알람을 발생시키면서 전기를 끊었어. 지금 뭐 히팅이 너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히팅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열이 안 되겠지. 그죠? 이 전자 접촉해서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온도 컨트롤러나 SSR의 단락에 의해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거를 원천 봉쇄를 하고 10도 내의 폭에서는 또 온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한번 자기 유지를 시킨 다음에 계속 경보를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경보를 올려준다 그러면 지금 제가 과열이 돼서 10도 이상을 벗어나서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SSR을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도 내에 떨어지니까 또 온도가 올라가. 그죠?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네. 알람을 발생하면서 떨어뜨려 줬는데 얘는 붙여줬다 떨어졌다 하니까 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알람을 발생시켰을 때 자기 유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 회로를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의 그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X1이 동작을 하고 X1에 의해서 경보가 발생을 해요. 경광등이 돌기는 하는데 여기에 B 접점으로 연결을 해놨으니까 지금도 탁탁 소리가 나는데 실제 얘가 자기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과열되는 게 온도 컨트롤에서 떨어지니까 저기 전자 접촉기가 떨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한 번의 알람으로 자기 유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X1에 A 접종을 하나 써서 이렇게 자기 유지를 시키면 경광등이 계속 돌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실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광등이 계속 울린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지금도 탁탁 하면서 온도가 10도 정도의 편차에서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을 해요. 이것도 나쁜 거는 아니야. 사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기 유지를 계속 시켜서 온도를 올려주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광등을 계속 보이면서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도 보면 82도잖아요. 알람이 발생을 했어요. 전자 접촉기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알람이 발생을 하고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상한치를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하면 온도 컨트롤러가 SSR이 고장 났어도 실제 온도를, 그죠? 그래서 지금 타이트하게 한번 관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10도로 상한치를 놨는데 얘를 상한치를 내려서 한 2도로 관리를 하면 과열 방지 장치도 되지만 이 SSR이 고장 났어도 실제 온도를 계속 2도 범위 내에서 상한치 2도 범위 내에서 관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회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유지 회로도 하나 만들어 보고 그럼 여기 지금 8핀짜리 썼는데 14핀짜리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접점에 A 접점을 3개나 써야 되기 때문에 그죠? 지금 보면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얘가 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2도로 관리해 놓고 하면은 SSR이 고장 난 것도 이 전자 접촉기가 그렇죠, 보조로 커버를 한다는 거죠. 커버를 할 수 있다. 지금 알람이 발생을 했으니까 요거 떨어져서 72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한치를 타이트하게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한치가 지금 3초 이상 들어오고 있으면 된다는데 2도로 관리를 했어요. 2도로 관리를 했으니까 72도부터 알람이 발생을 해서 알람이 발생을 하면 이제 얘가 끊어지겠죠. 지금 68도, 69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알람이 발생을 할 거예요. 알람이 발생을 하면 얘가 이제 동작을 하겠죠. 경광등이 동작을 하면서 지금 과열이 됐습니다. 이걸 알려줄 거예요. 알려주면서 온도는 잔열에 의해서 좀 올라가겠죠. 75도까지 올라가네요. 이거 열전대를 정상적으로 끼워놨기 때문에 이 온도가 맞는 거예요. 지금 맞고 76도까지 올라가고 이제 떨어지겠죠. 왜 중간에서 이제 전자 접촉기가 끊어졌으니까 온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SSR이 고장 났어도 전자 접촉기 방식으로 의해서 온도 컨트롤은 된다는 거죠. 지금
온도 편차가 좀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하나의 제어 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열을 방지해주고 그걸 SSR 대신에 전자 접촉기가 대신한다는 거죠. 전자 접촉기가 대신해서 온도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기능으로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떨어지면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뭐 20도 30도씩 막 편차가 나면은 안 되겠지만 2도 3도에서 편차가 생기는 것은 웬만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SSR이 고장났어도 전자 접촉기로 의해서 온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하나의 것을 이제 하나의 또 저걸 업그레이드 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알람이 과열이 한번 발생을 했을 때 그냥 경보를 울려주고 시스템은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온도가 떨어진 거지. 이제 70도에 설정을 했는데 과열이 돼서 올라왔다. 지금 떨어졌다. 70도에서 거의 72도 정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제어가 되네요. 제어가 돼가지고 확실하게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싫다 그러면 자기 유지를 하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유지 회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기 유지 회로는 오픈은 시키진 않겠습니다. 오픈은 시키지 않고 그냥 A 접점을 하나 써서 X1을 자기 유지 시킬게요. 이거는 뭐냐면 나 지금 과열이 됐습니다. 아마 SSR 쪽이나 컨트롤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진 않고 떨어지면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서 알람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관리자가 와서 확인을 하고 시스템을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의 그냥 접점만 이용해서 자기 유지를 시킨 거니까. 자, 이제 좀 있으면 과열이 발생을 할 거예요. 지금 과열이 발생을 하면서 더 이상 히팅 쪽에 전기를 넣지 않는 거죠. 히팅 쪽에 전기를 넣지 않고 여기도 출력 주지 않고. 지금은 뭐 어차피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출력을 안 주는 거고 지금 전자 접촉기를 자기 유지를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동작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광등이 계속 울리면서 지금 과열에 의한 알람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오늘은 SSR을 이용한 히팅 장치에서 원천적으로 과열을 발생시키는 걸 억제하는 회로 또는 알람 상한치를 관리해주는 그 릴레이를 이용해서 SSR 대신에 전자접촉기가 온오프 방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회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회로를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저는 좀 전에 자기 유지 회로를 하나 인가해서 과열이 발생을 하면 A1이 동작을 하고 전자 접촉기가 동작을 하면서 동작을 끊어주면서 계속 경광등을 울려줄 수 있게 발생시키게 해놓은 회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SSR 히팅 장치에서 과열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주거나 아니면 알람 상한치를 이용해서 온오프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장갑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